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육식물과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광합성이라는 자체가 햇살을 많이 받아야지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식물에게 있어서 햇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모든 식물들이 이렇게 그늘에서 자라면 잎이 어떻게 되냐면 길어지고 얇아지기 시작합니다. 그러나 햇살이 풍부한 곳에서 키우면 잎이 짧아지고 통통해지고 윤기가 나기 시작합니다. 이 색상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다육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온 차에 따라서 잎 색깔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 보통 성장기에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 광합성을 많이 할수록 초록빛이 아주 강합니다. 그만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건데요. 이 광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식물들 같은 경우는 잎 색깔이 약간은 초록색보다는 연한 초록색, 약간은 뭐 영양분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.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이 활발하게 이 광합성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햇살은 모든 식물에게 있어서 면역력과 이 성장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햇살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봄 3, 4, 5월 만큼이라도 이 햇살을 보여주기 위해서 충분히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지만 이 다육식물이나 식물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집에서 키우고 있는 이 다육식물이나 식물들을 잘 보십시오. 보시고 나서 자리 배치가 아주 중요한데요. 초록빛이 아주 강하고 건강하게 보이는 모습,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다른 햇살을 받지 못한 그런 다육이들과 이 자리 배치를 통해서 최대한 장마가 오기 전까지 그런 광합성 작용을 유도하는 그런 조금 부지런한 그런 역할만 해준다 그래도 장마와 여름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햇살이 부족하면 이 면역력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깍지벌레나 바이러스, 곰팡이병이 자주 옵니다. 자주 오고 특히 무름병이 자주 오는데, 무름병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건조한 바람이 불면 그나마 이제 무름병이 올 가능성은 없지만, 이 뿌리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분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뿌리가 고사하고 결국은 뿌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다육이 얼굴은 계속 줄어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영상을 찍는데도 거의 돌개바람이 부는 정도인데요.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덮개를 꽂고 이렇게 잘 마감을 해서 날아가지 않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이제 거리대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. 특히 이제 햇살을 많이 보여주겠다고 이제 이 귀퉁이에 화분을 놨을 때 화분이 날아가는 경우도 저는 종종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고층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좀 단도리를 잘 해두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. 다육이와 이 광합성 얘기하다가 삼천포로 빠졌는데요. 갑자기 돌개바람이 불어서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, 저 또한 이제 거리대에 있기 때문에 약간은 걱정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. 어쨌든 간에 다육이한테서만큼은 이 햇살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고 싶다면 이 햇살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햇살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썸머나 뭐 이렇게 이 광합성을 하기 유도하는 그런 영양제 같은 게 있습니다. 예전에 제가 썼던 썸머 같은 경우는 그늘에서 어느 정도 이 약 뿌려주면 이 햇살을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영양제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아마 찾아보면 그런 이 햇살을 끌어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약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그늘에서 키웠을 때 어느 정도 효과적인 면에서는 뭐 눈에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봤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요소적인 부분은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이 분갈이를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가 찾아오고 있는데요. 이제는 분갈이를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. 분갈이를 해서 이 뿌리가 활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게 좋고요. 이 화원에서 갔을 때 최대한 햇살에 노출이 많이 된 그런 다육이를 구입을 해서 분갈이를 하지 않은 상태의 그런 다육이를 가져와서 여름을 난 후에 가을에
분갈이를 하는 게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다육이는 이 뿌리가 봄철이라 그래도 빠르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분갈이 자체를 이제 자제를 해주고, 이제는 물 주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. 물 주기를 제대로 해주셔야지만 뿌리가 건강하게 내려서 장마나 여름에 어렵지 않게 날 수 있기 때문에, 꼭 물 주기는 이 화분의 상태에 따라서 풀분이냐 아니면 독이분이냐 아니면 유약분이냐 아니면 환원분이냐, 이런 이 화분의 이런 차이를 봐서 물 배습이 잘 되고 있고 물이 잘 건조되고 있고 이런 걸 상태를 다 확인해서 이렇게 물을 주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. 이게 물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기보다는 화분의 특징, 그리고 이 다육이의 크기에 따라서 물 마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키우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신 다음에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. 봄이라고 과도하게 물을 주다가는 결국은 다육식물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. 분갈이는 이제는 자제를 해라, 그리고 햇살은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라. 우리 집이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를 구입을 해서 뿌려줘라. 오늘 이야기는 이 세 가지입니다. 다육식물이나 식물들은 이 광합성을 잘해야 여름을 쉽게 날 수 있다. 그리고 초록빛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다육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